네, 출란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두싹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었죠. 모두싹을 구매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고 여러분의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어요. 서너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병과 충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또 하나 더 보너스를 더하자면은 이 황 성분이 다른 어떠한 그 미네랄 요소들을 이 식물 전체에 전달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비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약을 혼합해도 약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어쨌든 병과 충을 예방하고 이런 전달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제가 뭐 구매를 해봤고, 제가 난초를 키우면서 유황을 직접적으로 난초에다가 투입한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서너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용해 보니까 한 서너 달 됐는데 어떻느냐 했는데,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 본 그 중간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을 줬는데 황이라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난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균의 효과가 탁월했는지는 아직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년 여름을 한번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병에 걸려서 죽은 난초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무렵부터 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뭐 황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있었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 여름이 확 지나갔어요. 단지 이제 눈에 띄게 좀 달라진 점을 하나 굳이 뽑아라, 굳이 하나만 얘기해봐라 한다면 이 충이 있지 않습니까? 충. 해마다 제 난실에 이제 개각충이 있었거든요. 개각충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 살충제를 구입을 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했는데, 올해는 별도의 살충제를 칠 일이 없었어요. 개각충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조금만 뭐 날파리 같은 건 날아다니긴 합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뭐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 죽여봐야 다음에 또 오니까. 근데 개각충은 특별히 방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모두싹의 효과라면 효과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모두싹의 효과였다면은 살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두싹을 줄 때는 거의 한 1000분의 1로 줬고요. 비료나 농약을 tas을 때는 그보다 더 약하게 조금씩 이렇게 그냥 섞어서 주는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뭐 500분의 1, 2000분의 1, 3000분의 1도 아닙니다. 거의 4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고, 왜냐면 비료와 농약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농도가 또 진해지니까 이 유황은 조금만 첨가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유황을 써보니까, 이 출란 교실 한번 지어볼까요? 유황을 써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효과였고 문제점이었다면, 그 스프레이 통에 바닥을 보니까 유황 가루가 뭔가 다 주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가루가 이렇게 밑에 침전물이 생겼어요. 그게 모두싹을 열 때도 가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그게 물에 녹아서 식물한테 이온화된 상태로 전달이 흡수가 될 줄 알았는데, 가루가 그냥 남아 있다면은 이것이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식물은 무조건 물에 녹아야지만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루 자체가 흡수가 돼서 잎 끝까지 전달을 해서 병을 싹 없애준다고 했던 그 어떤 그 동영상의 설명이 약간은 좀 이해는 좀 안 되네요. 오히려
그 다이쌤인가요? 다이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황 성분이거든요. 그게 살균제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치고 나면은 왜 그 잎에 약흔이 이렇게 막 허옇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황 가루가 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이 가루 같은 것들이 이 스프레이 되고 그 분 속에 남아 있고 잎에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그런 효과를 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흡수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녹고 안 녹은 것이 남아 있었던 건지, 뭐 일부가 안 녹았으면 다 안 녹은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거나 한번 질문을 한번 직접 모두사 회사에다 질문을 해서 한번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답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이니까. 또 모두사계 그 공장 그것을 개발하신 분, 그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서, 이게 앙금이 남아있던데, 그렇다면 물에 녹지 않는 것인데, 물에 녹지 않는 것이 식물한테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원리를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어쨌든 벌레는 없습니다. 아마 벌레 좀 특효가 있는 그런 게 모두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것만이라도 효과가 있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가 안 간다면은 조금 더 길게 내년 여름까지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을 보면 말이죠, 댓글이 많이 달려주셔요. 이 폰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한 것들 한번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입문하려는 분들을 위해서라는 동영상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드셔가지고 출란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만류하고 싶다. 지금 뭐 60대 중반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 난초에 입문한다? 이건 조금 말리고는 싶은데, 어쨌든 뭐 출란이라는 그것이 그냥 반려식물로서 취미를 붙이고 관심을 갖고 자기가 식물을 키우는 그 원예 활동에 대해서 적성에 맞으면은 뭐 그것으로서 만족하면 되는데, 이 출란이 그것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 고가란 말이죠. 이게 뭐 선인장 갖고 한다, 다육 갖고 한다 그러면 80 아니라 90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죽으면 또 사오면 되는데, 이 출란은 자꾸 키우다 보면 비싼 걸 사게 되고, 비싼 걸 사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 난을 갖다가 비싸게 샀으면은 어디다 판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 기간, 또 판매하는 어떤 그런 것을 터득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다 공부인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급적 좀 피해라. 그리고 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난 장사꾼들이 달라붙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제가 잠깐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60세인 늦깎이 에란인인데요. 접한 지는 한 3년째인데 포기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어요. 비싼 거 한 20분 정도, 싼 거 한 70분 정도 했는데, 처음엔 취미로 생각하고 했대요. 근데 막상 접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욕심, 이제 점점 비싼 걸 사게 된다는 거죠. 점점 비싼 게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툭 와서 그 3년 동안 했는데 뭐 얼마짜리예요? 5만원짜리? 50만원짜리예요? 그거 키워가지고 2번 돼봐야 50만원 버는 건데, 그 2번 만들 때 3년 4년 걸렸지 않습니까? 3년 4년에 50만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억짜리로 하시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비싼 난을 사라고 유혹이 주변에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미 시작하셨는데 뭘 포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난초만큼 좋은 취미생활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종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종교를 믿어라 하는 건 좋지만 종교에 미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에 미쳐라 이거는 좀 반대한다는 거죠. 난을 그냥 취미생활로 접근해서 재미있게 사고 배양하고 팔고 다시 교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은요, 난초가 얼마나 그 좋은 식물입니까? 왜냐면 우리 그 주택 환경, 한국 사람의 주택 환경이 주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원예 활동이죠. 아주 적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차지하는 자리 면적당 키로 그 배양할 수 있는 분의 숫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관엽식물에 비해서. 관엽식물 한 10개 깔아놓으면 꽉 차는데, 이거는 뭐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뭐 100분, 200분을 키워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고 깔끔하고, 등등. 그리고 또 되게 거실에다가 이렇게 원목 난대로 설치해 놓으면 또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난초가 아파트에 최적화된 원예 활동이고 취미 활동인 것만은 분명한데, 또 난초라는 식물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셨다면은 뭐 손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둘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출란 교수를 좀 자주 좀 보시고, 그 이상한 유튜브 봐서 그것도 비싼 난 득득 사는 거에 유혹을 당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것이 뿌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분갈이 하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툭 비는 경우가 있죠. 뿌리가 있으면은 이 속 안에 중심주가 있는데, 이 벨라민층, 이 스펀지층이 툭 비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썩었으니까 그렇죠. 썩어가지고 속이 그냥 비어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썩음 현상이 전후로 진행되다 나중에 이제 툭 비어버리는 현상까지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민출란을 입변이다, 뭐 섞기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뭐 판매는 자유입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산에서 민출란까지 캐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변이종을 찾아서 변이종 하나 캐는 것 때문에 이 출란이, 이 산채 활동이 이 출란의 자생지 환경을 크게 뭐 멸종시킬 만큼 훼손시키는 어떤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민출란까지 캐기 시작하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보 에란인들이 그걸 사서 한 5년, 6년을 키워서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럼 그 5년이라는 세월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냥 기대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죠. 어떤 분들은 뭐 그 기대 자체가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기대도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야죠. 안 나오는 민출란을 기대하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동영상을 저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난초를 몇 번 이제 구매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100% 죽었대요. 100% 유튜브에서 구매한 난만. 그렇다고 앞으로 이제 난초 하는 동안 뭐 아는 지인한테 구매하든가 하고 유튜브엔 절대 구매 안 하겠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 유튜브에서 난초를 아주 전문적으로 파시는 몇몇 분들이 있죠. 뭐 손에 꼽더라고요. 물론 다른 이제 그 농장에서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또 아직 거기가 대세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즘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주에 크게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동영상 올리고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책임의식을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의식. 그래서 본인들도 난초를 어디서 이제 구매해 가지고 판매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구매한 난초를 자기가 신화를 한번 받아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 난초의 특성을 이해한 다음에 설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 자세인 것 같아요. 오자마자 이제 바로 팔아버리니까 그 난초가 병에 걸렸는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그 곰팡이균이 묻어와서 그 소장가한테 갔을 때 곧 죽을 건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가운데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의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책임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1년 정도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신 있게 내가 키워봤더니 신화를 받아봤더니 이렇더라.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라. 또 그게 뭐 비싸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깎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가져와서 자기도 잘 모르는 난초를 막 중개상 역할로 그냥 막 판매하다 보니까 많이들 실망을 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난초가 흘러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만약에 도매상이라, 지금 이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도매상이라고 한다면 그 도매상한테 전 공급을 해주는 농장주들이 있어요. 농장주, 난초의 농장. 이게 좀 규모가 좀 크게 키우시는 분들인데, 그런 농장주 분들이 그분들한테 뭐 그 좀 부실한 난을 전달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거 예전에 제가 경매장을 쭉 한번 돌면서 느낀 건데 유튜브에서 난초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받아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매장이 말이죠, 제가 예전에 지적을 한번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오늘 마침 그 난초가 자꾸 죽는다 그러길래 마침 생각나서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매장을 도니까 경매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냐면, 뭐 경매 문제점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이 뿌리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을 털어서 뿌리를 확인해 주는데 이 맨손으로 만졌어요. 맨손으로. 그리고 잎도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고 뿌리도 맨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면 사람이 그 난초를 받아다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던데, 거기에 아무리 봐도 바이러스 같은 난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매해 왔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바이러스 걸린 난을 사갖고 왔는데, 신화가 분명히 이거 무지로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신화 무지로 나왔거든요, 올해. 이거 완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만약 바이러스 하나가 있는데 그 경매하시는 분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좀 돌려보고 경매가 낙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난초를 가지고 다시 잎을 잡으면 그 바이러스는 전파됩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경매에서 뿌리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 중에 다른 분 한 1000분이 나왔으면 1000분 중에서 999분이 괜찮은데 한 분이 문제가 있는 난이라 그러면 싹 감염되어 버리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거의 뭐 한 서너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 그분들이 뭐 난초를 갖다가 어디서 뭐 산에서 다 캐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매나 이런 농장주들한테 받아오는 것일 텐데,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병이 옮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가의 손에 갔을 때는 안전한 난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균이, 곰팡이나. 그래서 그러려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손에서 1년 정도 배양을 해봐야 돼요. 해봐서 이상이 없이 신화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특징을 보고 아 신화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모촉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발전되는 거구나. 이렇게 후퇴하는 거구나. 물이 이렇게 빠져서 다시 녹이 이렇게 차는 거구나 등등을 확인해보고 또 건강하게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병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분양을 해야지 누구한테 그냥 지인한테 사갖고 온 난을 바로 그냥 뭐 그날 도로 동영상에 올려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 이 동영상을 좀 보시고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켜주신다면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이런 난 거래 행위가 좀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산책 다니면서 민출락해 갖고 와서 입변이니 잎이 오갔니 이런 얘기 절대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잎이 오가 가지고 두화가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키워서 두화 확인하고 두화로 판매하시라. 기대한다고 해서 자기는 기대 안 하면서 그 소장가들한테 5년 6년 동안 기대하게 만들지 마라. 그건 난저 판매의 정석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연기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